네, 투자클럽 전문가와 객장 전문가들이 개장전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지금 열린시장 레이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게임주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위메이드, 썬데이토즈 이런 종목군들 좀 보였고 네이버도 중복 추천이 나왔고요. 자세하게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비중입니다. 코스닥 비중이 더 높네요. 56% 비중으로 나타났고 코스피는 44%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상으로는 게임주들 많이 보였다 싶었더니 IT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22% 비중이고요. 기계가 11%, 서비스가 11%, 제조업종 11%로 각각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입니다. 네, 오늘 네이버를 주셨어요. 네이버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나 봅니다. 자, 이 종목 추천해 주신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자, 네이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펀더멘탈과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들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미 이제 네이버라는 종목은 이제 그 라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지난해 말 그리고 금년 초까지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이죠. 그때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단순하게 라인 가입자가 늘어났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 가입자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8월 달 정도면은 라인 가입자가 이제 5억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중심으로 이제 라인 가입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는 스페인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여타 유럽 쪽을 중심으로 또 계속해서 이제 이 라인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 공략을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라인 가입자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주목할 부분들은 일단 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가 탑재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만화를 비롯해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탑재가 되면서 앞으로 라인을 중심으로 한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쌍끌이 매수가 재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라인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인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군요. 라인에 의한 이익 레버리지가 좀 커질 것이다라는 그 관점이신데 지금 라인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치는 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그렇다면 상장 후에 트위터 이상의 그런 흥행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해외 SNS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는 다소 이제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일단 SNS 관련주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경계감을 풀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네이버가 후발 업체다라는 부분들과 이제 막 성장이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클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라인이 상장이 되면서 그 가치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치보다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 성장 가치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라인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가, 그리고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제 수익이 얼마나 창출이 많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라인의 상장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어떤 미래 가치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일단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과 함께 점진적인 어떤 반등작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상태에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내지는 다시 한번 옆으로 기었다가 좀 더 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것들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 아직은 충분하게 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치 성장 가치는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부각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반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급격한 급등보다는 아주 가랑비 옷 젖듯이 은근한 어떤 반등세가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어떤
어떤 펀더멘탈 개선과 또 급격한 주가 급등보다는 완만하게 좀 더 출렁거리면서 완만한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좀 느긋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뭐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이 네이버 하면은 항상 이제 친미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연동된 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간밤에 또 페이스북이 2.6%가량 또 급등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좀 동조화된 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하나의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국내 증시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의 어떤 그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국내 증시가 여전히 이제 경기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은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래 가치와 성장 가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못 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그런 어떤 성장 가치라든가 미래 가치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개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뭐 글로벌 증시 또 글로벌 SNS 관련주들과 주가가 연동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회사 자체적인 어떤 성장 가치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네이버는 라인의 어떤 성장 가치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컨텐츠가 탑재가 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그 수익성 개선이라는 재료까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격한 어떤 그 호재라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한 상승보다는 아주 점진적으로 미미하게 어떤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격적인 전략들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뭐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혼주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급격한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다소간의 눌림목 조정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다시 한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에서 조금 밀릴 때를 위해서 82만 원 정도를 중심으로 82만 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이제 99만 5천 원까지 일단 제시를 두고 있습니다만 일단 100만 원 정도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까지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99만 5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놓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8만 4천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매 전략은 지금 구간에서 추세등이죠. 5일선과 11선 중심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 그리고 손절가가 무너질 때는 과감하게 정리했다가 나중에 뭐 전반적으로 어떤 수급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가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에 연결되니까 추세적인 흐름과 함께 단기 목표가 99만 5천 원도까지 보시고 완만한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을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이버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세에 기대를 하자라는 그 의견이네요. 자, 한교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지급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으로 가보죠. 홍광직 주임입니다. 주인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은 리움쿠첸입니다. 자, 이 종목 보고 계시는 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리움쿠첸은 이 쿠첸 밥솥으로 널리 알려진 이 생활가전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전기밥솥 시장의 약 40%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구매와 입소문으로 실적과 주가도 상승 추세를 기록 중인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 내 온 오프라인 프리미엄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큰 폭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홈쿠킹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메이디의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6월 말부터 쿠첸 브랜드로 중국 내 프리미엄 전기밥솥 라인의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외에도 이 메이저 홈쇼핑사인 유지오, 중국 정부의 국영 면세점, 또 미국 베스트바이 자회사인 오성전기를 통한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국 내 본격적인 마케팅 효과로 현지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전기밥솥 구매율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하반기까지 폭발적인 영업이익 증가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모멘텀 관련 소비적 기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중국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난 실적 대비로 본다면 지금 PR이 30배예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 실적 대비로는 어느 정도나 지금 PR 가치가 좀 낮아지는 건가요? 향후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가치는 20배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교하는 업종이 단순히
그 가전 업체들보다는 이제 중국에 같이 진출하는 소비자 업체들, 뭐 가령 이제 화장품이나 뭐 그런 업체들 대비해서 뭐 똑같은 영업이익, 비슷한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뭐 코스맥스나 이런 애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뭐 여타 대비 업종들이 퍼 30배 이상의 높은 고밸류를 받고 있는 거에 비하면 뭐 충분히 얘네도 같은 이제 프리미엄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주가가 지금 뭐 최근에 상승 흐름을 다시 타면서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기관은 매집을 계속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연일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것이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의 뭐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뭐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집중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뭐 향후 상승을 더 높이 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주가를 매길 수 있을지 목표가, 손절가도 좀 살펴주시죠. 네, 실적 성장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리움 쿠첸까지 살펴봤습니다. 홍광 기자님,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시라면서요. 네. 네, 그동안 주셨던 종목군들이 시세가 다 좋았어요. 하나 마이크론이나 컴투스, 토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 지금 다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이 또 많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객장 파워리그는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객장 페어리그는 당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광주 주인과 함께했습니다. 자,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움쿠첸부터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 가격 11,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을 해봤던 이 네이버는 목표 주가 99만 5천원, 손절 가격 78만 4천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